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4도까지 치솟을 거로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더위에도 농민들은 일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1년 농사의 결실을 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부에서 주로 재배하는 난지역 마늘은 5월 중순인 지금부터가 한창 수확철인데요. 지금 날씨가 덥다고 수확을 미루면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병충해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마늘뿐 아니라 양파, 또 봄감자를 재배하는 농민들도 수확의 한창인 시점인데요. 차라리 한여름이면 새벽 일찍 일하고 낮 동안은 쉴 수 있을 텐데 이 한창 일거리가 많은 시기에 찾아온 때이른 더위에 농민들의 고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폭염 속 농번기를 맞은 농가의 어려움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폭염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5월부터 이미 무더위를 느낀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집계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1명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요. 더위가 이르게 찾아온 만큼 정부도 서둘러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정부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 시 발령되는 폭염 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을 지원합니다. 또한 폭염 취약 대상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안부 확인, 물품 지원, 행동 요령 홍보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취약 어르신 대상으로 특보시에 생활지원사가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함께 에어컨 설치와 교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무더위 쉼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 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영역을 넓혀 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는데요. 우리 모두 철저한 폭염 대비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밀가루 판매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7개 제분사들은 6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제분사별 과징금은 사조 동아원이 1,8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제분과 CJ 제일제당 등은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정하도록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7개 제분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는데요. 관련해 제분사의 구체적인 담합 방식과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들의 반응 등을 추가로 전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밀가루는 우리가 먹거리로 애용하는 라면, 빵, 과자 등의 식품을 만드는 핵심 원재료로 꼽히는데요.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장을 볼 때 즉각 체감할 수 있겠죠. 최근 7개 밀가루 제조, 판매 사업자가 지난 2019년부터 밀가루 가격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분사는 어떤 방식으로 담합했던 걸까요? 담합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내 제분사 간의 경쟁이 격화되자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사 등의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여기서 서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담합이 시작됐습니다.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했습니다. 그중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밀가루 가격은 국제 원맥 시세 및 환율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7개 제분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전 거래처에 대한 가격 인상폭과 시기 등을 사전 합의했는데요. 반면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하폭과 시기 등을 조율했습니다. 밀가루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국제분협회는 지난 3월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이사회 전원이 사표를 발표했고요.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시장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담합,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예방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태국의 한 호텔 방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안에 있던 남성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국내 재력가들을 노려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로챈 중국 국적의 해킹 조직 총책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웹사이트 10곳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범행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범행 대상을 선별한 뒤에는 유심을 그대로 복제해 이른바 쌍둥이 유심을 제작했고 인증 문자와 OTP 번호를 실시간으로 가로채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유심 복제 및 무단 개통 수법으로 수백억을 가로챈 해킹 조직의 총책을 검거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유심 복제와 무단 개통에 대해 시청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줬다면 사회적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유심은 단순해 보이지만 금융정보와 본인 인증의 핵심 키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유심 보안에 허점이 생기면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해 금융자산에 접근하는 치명적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심 복제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발표한 유심 구성 및 유심 복제 방지 대책에 따르면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입니다. 이는 단말기 식별번호와 유심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서비스인데요. 유심 정보가 동일해도 등록되지 않은 다른 단말기로 인증을 시도하면 차단합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은 각 통신사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요.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심 교체입니다.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를 재발급하기 때문에 해커가 탈취한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가 무효화되는데요. 2심 교체 또한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통신사 변경인데요. 통신사를 변경하면 홈 가입자 서버 내 식별번호와 인증키 등이 삭제되기 때문에 탈취당한 유심으로는 해커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번호 변경 또한 홈 가입자 서버 내 식별번호가 변경돼 탈취당한 식별번호와 일치되지 않아 해커가 이용자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휴대전화 단말기만 교체할 때는 보안 강화 효과가 없다고 하니 위에 소개한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늘 바로 한 가지 방법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